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최근 정말 다양한 애플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아이폰 SE 3세대,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나온 애플 소식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아이폰 SE 3세대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이에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그럼 먼저 애플카 소식부터 알아볼게요. 최근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인 포르쉐가 애플의 전기차 개발에 함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포르쉐 다들 아시죠?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타보고 싶은 드림카인데요. 1억 원이 넘는데도 포르쉐 신차를 뽑으려면 대기만 1년이 걸리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그냥 기다려야 되는 자동차예요. 아무튼 애플과 포르쉐가 합작을 한다는 관측은 포르쉐의 CEO 올리버 블루메의 언급 때문인데요. 블루메는 연간 실적을 발표하는 회의에서 포르쉐 임원들이 지난해 말 애플과 합작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는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블루맨은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애플 카플레이와 같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발언 자체가 애플카에 대한 관측에 불씨를 지피는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여러 외신들은 애플이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애플만의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일명 애플카인 셈이죠. 애플카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로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해 11월 블룸버그에 따르면 원래 계획했던 출시 일정을 앞당겨서 2025년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애플과 포르쉐의 관계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브랜드가 모두 럭셔리 브랜드이지만 또 여기서 둘 다 완벽을 추구하는 브랜드잖아요. 현재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도 이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만약에 애플이랑 포르쉐가 이렇게 합작을 해서 새로운 애플카가 나오게 된다면 정말 멋들어질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가격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비싸겠죠. 아무튼 가격이 무척 걱정되긴 합니다. 다음은 아이폰 14 소식인데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는데 제일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최근 9in1 모바일에서 아이폰 14 프로 렌더링이 나왔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전면 노치가 사라졌다는 건데요. 화면 상단을 보면 기존의 노치가 사라지고 두 개의 펀치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펀치홀은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만 들어갈 예정인데요. 타원형과 원형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화부 스피커는 상단 베젤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공개된 렌더링에 따르면 원형 펀치홀에는 페이스 아이디 도트 프로젝터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고요. 타원형 모양에는 전면 카메라와 페이스 아이디 적외선 카메라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렌더링에 나온 두 펀치홀의 간격을 보면 기존에 유출되었던 내용보다는 다소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도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크기는 꽤 큰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이폰 13에서 작아진 노치에 비해 화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면 그동안 나온 소식과는 달리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소식에서는 후면 카메라가 뒷면 유리와 같은 높이로 들어가서 카툭튀가 없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잖아요. 이번 렌더링에서는 카메라 모듈이 튀어나온 모습이나 트리플 카메라 렌즈의 배치, 그리고 카메라 섬의 사이즈, 이런 게 아이폰 13 프로와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동그란 모양의 측면 버튼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렌더링에서는 버튼의 형태도 기존과 동일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렌더링을 좀 종합해보면 이번 14 프로 시리즈에는 기존 노치가 사라지고 여기에 펀치홀 두 개가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펀치홀의 사이즈입니다. 기존 노치보다는 물론 작지만 그렇게 확연하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 화면을 가리는 요소가 엄청 줄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다음은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인데요. 이것도 최근에 렌더링이 유출이 되었어요. 이건 마이 스마트 프라이스가 공개한 아이폰 14 렌더링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프로와는 달리 전면에 노치가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죠. 노치는 아이폰 13에 들어간 작아진 노치가 그대로 적용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를 보면 13처럼 듀얼 렌즈로 들어갔습니다. 대각선으로 렌즈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카툭튀도 그렇고 기존 아이폰 13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번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은 기존 아이폰 13에서 별로 변화된 모습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렌더링을 공개한 매체에 따르면 후면 카메라에 약간의 변화가 있고 이 카메라의 하우징을 둘러싼 유리 프레임이 조금 더 두꺼워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이폰 14 일반 모델은 6.1인치와 6.7인치 이렇게 두 가지 화면 사이즈 모델이 출시가 될 전망인데요. 미니는 아쉽게도 더 이상 출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칩셋에 관한 소식인데요. 애플 소식으로 정말 유명한 밍치고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 14의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에는 다른 칩셋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14과 14 맥스에는 아이폰 13과 동일한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A16 칩셋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든 모델에는 6GB의 램이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차이점은 프로 라인업에는 LPDDR5 메모리, 그리고 일반 라인업에는 LPDDR4X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나온 아이폰 13 시리즈에도 사소한 끔 나누기가 있었는데요. 이 칩셋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13 일반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코어가 4개가 들어갔고요. 프로 라인업에는 그래픽 코어가 5개가 들어갔죠. 이것도 사소한 끔 나누기는 맞지만 어쨌든 같은 칩셋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아무리 A15 바이오닉의 성능이 다른 프로세서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해도 같은 라인업에서 AP를 아예 다르게 간다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선을 좀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애플이 같은 라인업에서 다른 칩셋을 탑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만약에 이 소식대로 일반 라인업에 A15 칩셋이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 칩셋을 탑재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픽 5개가 들어간 모델이죠. 어쨌든 이전 칩셋 성능이 좋기 때문에 게임이나 그래픽을 활용한 작업들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어떤 프로세서가 들어가도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애플이 이런 점을 참 잘 파고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애플이 장사를 잘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성능이 좋든 나쁘던 이거는 살짝 선을 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아이폰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맥 소식도 갖고 왔습니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이 내년 말까지 나올 맥 제품들 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용과 일반 사용자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M2 칩셋이 들어간 14인치와 16인치 맥북 프로가 있고요. 단종이 되었던 아이맥 프로도 M2 프로와 맥스가 탑재되어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아이맥 프로가 나오면 진짜 무조건 살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 나왔던 맥 프로도 M2 울트라와 M2 익스트림이 탑재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울트라보다도 더 좋은 성능의 칩셋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울트라를 2개 합친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제품들을 보면 M2 맥북 에어가 있고요. 그리고 M2 맥북 프로 13인치도 있습니다. 현재 14인치 맥북 프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13인치 맥북 프로를 계속 유지한다는 전망도 있죠. 여러 소식에 따르면 디자인의 변화 없이 칩셋만 바뀌어서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맥 미니 또한 M2와 M2 프로가 들어간 버전이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맥도 M1에서 M2로 칩셋이 바뀌어서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맥 제품들의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 말까지라고 하니까 뭐 언제가 될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맥 프로 같은 경우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애플 소식들을 살펴봤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